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식습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고 병원에서 절단을 권유받게 됩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식후 혈당 180에서 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에는 뭘 먹어야 좋아요?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요, 70%, 7대3 구성으로 밥을 짓고요. 그 위에 좋은 기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집중 관리한 끝에 절단은 피하실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이자 노인복지, 교육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원입니다. 네,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원장님, 당뇨에는 뭘 먹어야 좋아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으로 혈당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요, 오븐도미와 잡곡, 그리고 채소 중심의 식물성 식사입니다. 왜 식물성 식사가 당뇨에 좋을까요? 당뇨라는 질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장내 미생물, 염증, 간 해독력이 다 얽혀있는 복합 대사질환입니다. 식물성 식사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함께 향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해독과 염증 감소에 유리한 식물성 폴리페놀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식사법은 오븐도미 70%, 잡곡 30% 정도의 7대3 구성으로 밥을 짓고요. 그 위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생들기름, 양배추, 당근, 새싹 채소 등을 얹은 한 끼 정식 스타일의 당뇨 밥상입니다. 특히나 생들기름은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오메가3 같은 성분이 많아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름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기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채소 먼저, 단백질이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섭취 순서를 강조드려요. 이 순서로 식사하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50대 여성 환자분의 당화혈색소가 6.2에서 5.7로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세 가지를 계속 드신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 하얀 밀가루 음식. 예를 들면 빵, 과자, 면 종류죠. 두 번째,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예요. 탄산음료, 가공 과일 주스 등이 속해요. 세 번째, 육가공식품,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바로 올릴 뿐만 아니라 장내 염증을 심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특히 식후 당뇨가 심한 분들은 밀가루, 음료 한 모금이 다음날 혈당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약으로 봐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의 기운을 만들고 기혈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특히 당뇨의 경우 비위와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식사가 핵심인데 바로 그것이 채식 중심의 자연 그대로의 식사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 예를 들면 생강, 시나몬, 계피가루, 미역, 도라지 같은 것도 혈당을 안정시키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식후에는 이런 음식을 차로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몸을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물성 식사입니다. 그 식사가 내 몸의 기초대사를 살리고 혈당을 다스리고 삶의 습관까지 바꾸게 만들어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술, 라면, 빵, 가공육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시는데 정작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혈당을 은근히 올리거나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든 음식들이 있어요. 당뇨는 숨겨진 탄수화물이나 의외의 당을 조심해야 해요. 이번엔 그런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카레가 커큐민 덕분에 당뇨에 좋다고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강황의 주 성분 커큐민은 항염 작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가루 카레는 대부분 밀가루, 설탕, 카라멜 색소, 감자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쌀밥과 함께 많이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죠. 게다가 고기나 튀긴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다고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황가루를 직접 넣어 채소 볶음이나 차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쌀밥은 안 되고 보리밥은 괜찮다.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쌀밥은 혈당을 금방 올린다니까 보리밥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추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밥을 얼마만큼 먹느냐, 그리고 밥에 뭐가 곁들여졌느냐예요. 보리밥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흰쌀밥에 보리 한두 숟갈 섞는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오분도미와 잡곡 구성입니다. 너무 정제되지 않은 국물로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위주로 전체 식사 구성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토마토는 혈당에 좋다?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과채소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생각보다 당도가 높고 한 번에 10개 이상 드시면 혈당이 오르실 수 있어요. 또한 주스로 마실 경우에도 섬유질이 제거되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식사와 함께 먹을 경우엔 괜찮지만 단독으로 간식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의외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옥수수, GI 지수가 높고요.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요. 익은 바나나는 당 지수가 높아서 식후 혈당 상승을 유발시켜요. 현미 시리얼이나 그래놀라, 이 시판 제품 대부분에 설탕과 기름, 시럽이 많이 들어있어요. 콩국수, 면은 흰 밀가루고 국물엔 종종 설탕이나 소금이 과하게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첨가 주스, 과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과일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유제품과 요거트, 플레인이라도 유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아가베 시럽, 자일리톨, 설탕 대체제로 많이 쓰이지만 당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좋은 음식만 따로 먹는다고 혈당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의 순서, 조합, 양이 함께 조화되어야 진짜 혈당이 안정돼요. 당뇨는 알고 보면 착각의 병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식품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식사 흐름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먹은 밥상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조절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는 진단만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보다 조심해야 되는 건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몸속에서 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예요. 당뇨병 전 단계란 말 그대로 정상 혈당과 당뇨 사이의 회색지대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식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5.7에서 6.4 정도예요. 겉으로는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3에서 5년 안에 2형 당뇨로 바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시기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게 되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피곤하다, 다리가 저리다, 눈이 침침하다
증상으로 오시는데 진료를 해보면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이 시작된 분들이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몇 년을 지내시다가 갑자기 실명 위험이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문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계속 경계선이었어요.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식습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고 상처가 낫지 않아서 병원에서 절단을 권유받게 됩니다. 진단명은 당뇨병성 족부괴사였습니다. 그때서야 가족과 함께 저희 한의원에 오셨고 약 6개월간 집중 관리한 끝에 절단은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처음에 혈당 좀 높다고 했을 때 그때 관리했으면 됐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현실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당뇨병 유병자는 무려 533만 명이고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즉 성인 중 2명 중 1명이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뒤늦게 시력장애, 신장 문제, 발저림 등으로 병원을 찾게 돼요. 조기에 알아차리는 방법은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단순히 공복 혈당만 보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반드시 함께 보시라고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식후 혈당 180에서 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돼요. 가장 좋은 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통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작은 변화가 보이면 바로 식생활과 건강 습관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기혈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초기 단계로 봅니다. 이때 잘 조절하면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 전 단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자주 표현해요. 이때 식습관만 바꾸셔도 약 없이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훗날 큰 병원을 찾는 걸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